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게 된 프레벨 송연정입니다. 슬로우 리딩. 책 한 권을 꼼꼼히 보는 거죠. 오늘 이 책을 한번 저하고 즐겁게 읽어볼게요. 제목은 피아노 속 음악 여행이에요. 이 책이 무슨 내용이냐면 몽키가 피아노를 치는데 하기 싫어지는 거예요. 피아노 요정한테 막 화를 내요. 다음날 피아노 요정이 사라져요. 몽키가 그래도 나를 응원해주던 피아노 요정이었는데 없어지죠. 그래서 피아노 요정아 어딨어? 피아노 요정아 어딨어? 이렇게 찾아 헤매다가 피아노 속으로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음악 여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간 곳이 바로 여기예요. 여기가 어딜까요? 맞아요. 여기는 가톨릭 교회 성당이에요. 몽키는 낯선 성당 안에 와 있었어요. 웅장한 성당 안에 수도사들의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몽키가 이제까지 피아노 치기 되게 싫었었는데 아름답다고 느껴요. 그러면서 여기 이렇게 막 음표가 있죠. 그 아름답다고 느낀 음악을 들어볼게요. 그레고리오 성가. 네. 어때요? 공명이 쫙 퍼지는 무반주의 종교 음악이에요. 그레고리오 성가에 대해서 살짝 말씀을 드리면, 그레고리오 교황 이전의 많은 음악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시대와 장소를 거쳐가면서 굉장히 많은 교회 음악들이 만들어져 왔어요. 근데 그것을 집대성했어요. 이 음악으로 예배하도록 말한 게 그레고리오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 성가곡이 클래식,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고전 음악의 출발점이 돼요. 수도사께서 피아노 요정 못 봤다고 말씀을 하시죠. 몽키가 다음으로 간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가 어디일까요? 배 떠 있고, 그죠? 그리고 뭔가 막 터지는 것 같죠? 이게 불꽃이에요. 읽어볼게요. 벌써 밤이 되었네. 그런데 여긴 어디일까? 성당에서 나와 길을 걷던 몽키는 어느새 멋진 왕궁 앞에 와 있었어요. 그때였어요. 탁탁탁탁탁탁. 하늘에서 아름다운 불꽃들이 터지면서 주위가 환해졌어요. 우와, 저기 화려한 불꽃들 좀 봐. 정말 그림같이 아름답다. 그리고 왕궁 앞 강물 위에는, 이 강물이 어디냐면 템즈강이에요. 영국이거든요. 이게 영국 템즈강. 왕궁 앞 강물 위에는 화려하게 꾸민 배들이 떠 있고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죠. 몽키는 그 멋진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어요. 자, 이 음악은 또 무엇을 노린 걸까요? 자, 이 음악은 바로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음악이에요. 왕궁의 불꽃놀이 또 한번 들어보시죠. 모음곡 중에서 우리가 익숙한 노래, 음악이에요.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이 음악이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라는 음악이에요. 이거는 근데 사실은 제가 이해한 거예요. 제가 아는 선에서. 근데 사실 맞을 거예요. 이게 음악의 역사거든요. 자, 되셨죠? 이제 또 따로 검색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음악을 계속 듣고 싶진 하지만 앞으로 들어야 될 음악들이 또 있어요. 자, 여기서도 아까 못 찾았잖아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가요. 몽키는 피아노 요정도 찾지 못하고 하루 종일 모르는 곳을 다녔더니 매우 피곤했어요. 몽키는 어두운 길을 걷다가 불이 환하게 켜진 집을 보았어요. 집 안에는 어떤 한 가족이 아름다운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는 피아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리가 다른 하프시 코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한 아저씨가 누구일까요? 바흐예요. 바흐 아저씨. 요한 세바스티안 바흐. 진짜 고전 음악의 아버지죠. 네. 자, 볼까요? 바흐 아저씨 먼저 한번 알아볼까요? 바흐는 음악의 아버지라고 우리가 흔히 부르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뉴에트 작곡하셨고, 그리고 교회 음악을 어마어마하게 작곡을 하셨어요. 죽을 때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 그리고 마태순환곡이라고 있어요. 마태순환곡으로 또 유명해요.
멘델스존이 발견을 한 거예요. 수족관에서 고기를 사왔죠. 근데 그게 종이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막 펼쳐봤더니 바흐의 흔적을, 바흐를 사랑한 멘델스존이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티 순환곡이 멘델스존에 의해서 세상에 소개가 되게 되었죠. 바흐 키워드 제가 뽑아봤어요. 음악의 아버지, 거기에다 20명의 아버지, 미뉴에트, 유명한 음악가 집안, 최소 50명 이상 배출, 대대손손 엄청나게 유명한 음악가, 훌륭한 음악가의 집안이었던, 예대로 20명의 아버지이기도 해요. 첫째 부인하고 7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첫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과는 13명의 아기를 낳아요. 자식을 낳아요. 근데 바흐는 진짜 다정한 아버지였다고 해요. 다 악기 하나씩 들고 있죠. 이렇게 대단한 음악가의 집안이었대요. 20명의 아이들 다 음악 교육 시키고 부인도 헌신적으로 아이들을 키우셨대요. 그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만든 음악이 미뉴에트일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미뉴에트도 왜 야상곡처럼 미뉴에트가 핸델 그 음악의 한 종류라서 핸델의 미뉴에트도, 그러니까 핸델의 미뉴에트, 바흐의 미뉴에트, 무슨 또 누구의 미뉴에트 뭐 이런 제목이 붙어요. 자식들에게 헌신했던 두 번째 부인을 위해서 작곡한 음악이죠. 그리고 바흐와 그 자식들이 살았던 그 당시대에는 바흐보다 그 자식들이 훨씬 더 유명한 음악가였대요. 이름을 떨치고 그 중에 이제 막내 아들은 베토벤의 스승이었다고 해요. 자, 미뉴에트도 아름답죠? 이제 또 미뉴에트도 또 나중에 또 감상해 보시고요. 날마다 집안에서 이렇게 음악이 끊이지 않았다고 하니 참 그 집에 한번 여행을 가보고 싶네요. 몽키가 부러워요. 자, 바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소개해 볼게요. 바흐는 또 바흐 하면 평균율이란 걸 알아야 된대요. 클라비어 뭐 곡집이라고도 부르거든요. 평균율은 왜 기억을 해야 되냐면 뭐 피아노나 악기나 음악적 자료 뭐 다 없어져요. 지구상에서 다 없어져요. 근데 이 평균율, 바흐의 평균율만 있으면 뭐 다 살릴 수 있대요. 모두 다 살려낼 수 있대요. 조음김이 뭐 굉장히 용이한 그런 자료집이라고도 해요. 근데 이렇게 자료집 교본으로서 뿐만 아니고 그 선율 자체가 너무나 아름다운 또 하나의 음악으로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또 교회 음악을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었다고 했죠. 그래서 찬송가에도 바흐의 그 음악이 있어요. 145번에 오 거룩하신 주님이라는 찬송가가 있고, 또 찬송가에 왜 이제 뭐 뒤에도 또 소개를 하겠지만 찬송가에는 참고로 모차르트 나의 생명 드리니, 이거는 모차르트의 음악. 그 다음에 베토벤은 뭐 유명하죠. 환희의 성가 기뻐하며 경배하세, 그것도 이제 찬송가였죠. 네. 그리고 여기에 또 뭐 있었어요. 제가 여기 이 페이지에서만 저희 아이들하고 책을 읽다가 이 페이지에서만 한 1시간 걸렸거든요. 우선은 바흐하고 핸델을 알아봤어요, 제가. 그런데 보니까 하프시코드가 또 보이네요. 피아노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소리가 다른 하프시코드를 연주하고 있었어요. 하프시코드가 뭐죠? 피아노 전신악기. 그죠? 피아노가 생기기 전에. 피아노는 여기 건반, 위에 건반이 검정색이잖아요. 그리고 밑에는 흰색이잖아요. 근데 하프시코드는 반대예요. 위에가 흰색, 아래가 검정이에요. 자, 이제 핸델에 대해서 또 조금 한번 알아볼게요. 사실 여기까지 제가 하려고 이 책을 선정을 한 거예요. 바흐 하면 핸델이 또 나와야 돼요. 동갑내기거든요. 같은 해에 태어났어요. 근데 한 번도 만난 적은 없대요. 근데 서로를 알았겠죠. 음악의 아버지 바흐 하면 이제 핸델이 꼭 떠올라야 되거든요. 핸델은 뭐예요?
음악의 어머니. 근데 사실 뭐 음악의 아버지, 어머니 이런 것들은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붙이는 걸 좋아한대요. 우리나라가 그 영향을 받아서 지구상에서 일본하고 우리나라만 핸델의 아버지, 어머니, 뭐 형, 누나 이런 거 붙이기 좋아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두 분 다 바흐, 핸델 두 분 다 같은 해에 태어나서 동갑내기. 둘 다 뛰어난 음악가지만 핸델은 조금 더 자유로운. 핸델의 아버지는, 바흐의 아버지는 대대로 그 조상들은 대대로 음악가였지만 핸델은 아니에요. 음악가 자손이 아니에요. 핸델은 오히려 궁정 이발사였어요. 핸델의 아버지는. 그런데 훨씬 더 자유롭고 매력적이었나 봐요. 굉장히. 왕궁의 불꽃놀이 핸델의 음악이었죠. 근데 수상 음악이라고, 워터 스위트 뮤직이라고, 이게 그 핸델 하면 또 되게 굉장히 대표적인 음악이거든요. 제가 수상 음악 한번 들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처음에 들려드렸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리신 분들은, 나이가 어리신 어머니들은 잘 모르시는데 저는 알고 있어요. 화면 조정이라고. 화면 조정에 이 음악이 계속 나와요.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막 빨간 머리엔 보려고 이걸 들으면서 그걸 기다린 거예요. 화면 조정. 자, 수상음악 나중에 꼭 따로 또 들어보시고요. 자, 수상음악에 대한 배경을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핸델 원래 바흐, 핸델 다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지금이야 뭐 바흐, 핸델, 모차르트, 베토벤 막 이러지만 그때는 그냥 그 나를 위해서 연주하는 그냥 충성스러운 어떤 하나의 일꾼 정도? 왕과 교황의 입장에서는 그런 하나의 직업이었죠. 핸델이 독일 사람이잖아요. 근데 독일의 왕자가 핸델 음악을 너무 좋아했대요. 좀 자유분방하고 되게 매력적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핸델이 영국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래 음악가들은 음악 여행을 막 다니잖아요. 모차르트는 아예 막 굉장히 전 유럽을 다 쓸고 다녔죠. 그랬는데 그 독일의 왕자가 핸델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했던 거예요. 근데 영국을 가면서 영국의 앤 여왕이라는 여왕이 핸델한테 완전 전문 용어로 꽂혀요. 너무 좋아요. 그래서 자꾸 오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핸델도 갔는데 너무 좋아요. 내 음악을 알아주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몇 번 왔다 갔다 하는데 독일 왕가에서 되게 좋아했는데 자꾸 가니까 마음에 안 들죠. 그래서 가지 말라고 했는데 한 번만 휴가를 보내주세요. 다시 올게요.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근데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죠. 배신한 거죠. 근데 갑자기 영국 여왕이 사망을 해요. 앤 여왕이 사망을 하게 되고 그 독일의 배신 때린 그 독일의 왕이 영국 왕으로 오게 돼요. 핸델 큰일 났죠. 배신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여기 왕으로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핸델은 되게 무서웠겠죠. 그래서 그 왕을 위한 음악을 하나 또 멋지게 만들죠. 그게 바로 수상음악이에요. 배를 띄워서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이세요? 여기에 템즈강에 배를 띄워서 이렇게 왕을 위해서 저기 멀리서부터 막 음악가들을 대동을 해서 이 수상음악을 막 연주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점 가까워지면서 배에 올라탄 거예요. 그래서 이 음악은 폐야 보고 싶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근데 이 음악은 어때요? 너무 좋아한 거죠. 왕이 뿅 간 거예요. 역시 핸델이야. 그래서 핸델에 대해서 제가 또 빠뜨린 게 없는지 다음 그거 생각나네요. 갑자기 스위트룸 있잖아요. 스위트룸 호텔 스위트룸. 호텔 스위트룸이 저는 너무 좋아서 이제 달콤한 방으로 생각을 저는 한 거예요. 저는 스위트룸을 가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워터 스위트 뮤직이라고 했잖아요. 스위트가 한 벌, 잘 갖추어진 세트라는 뜻이에요. SUITE 스위트. 그래서 호텔 스위트룸이 그 스위트 한 벌, 잘 갖추어진 그런 뜻이라고 해요. 그렇게 알고 계세요? 달콤한 방 아니에요? 여기에는 나오지 않는데 저희 인물동화에 이분들이 나오죠. 자, 책이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정말 책이 잘 나왔어요. 인물동화거든요. 그러면은 이왕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분들이 계속 명맥을 잇잖아요. 모차르트, 그 다음에 베토벤이거든요. 제가 아는 대로 조금만 공유를 할게요. 자, 모차르트, 베토벤. 먼저 모차르트가 먼저예요. 모차르트 진짜 신동이죠. 신동. 신동 중의 신동. 모차르트 하면 저는 조금 마음이 아파요. 왜냐면 진짜 이 귀한 사람이 35년만 살다가 가셨죠. 진짜 35년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음악을 만들어내고 가신 분이,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음악들을 남겨주고 가신 분이 또 없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프리랜서. 무슨 뜻이냐면 왕과 귀족들을 위해서 음악을 했다 그랬잖아요. 귀족들의 전유물이었어요. 우리 같은 평민은 음악 같은 거 들어볼 수가 없었어. 근데 이런 귀족만의 음악은 싫어. 그런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누고 싶어. 그래서 막 밤에 몰래 나가서 집시들하고 막 피아노 자유롭게 연주하고 술 마시면서 막 이런 것도 좀 일탈 같은 그런 행동을 이제 그러니까 거의 삶의 끝자락쯤에 가면 이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것이 아마데우스라는 영화에 이제 많이 표현이 되거든요. 귀족만을 위해서 음악하는 게 싫어. 내가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 이제 굉장히 몸부림을 쳤지만 귀족들한테 후원을 받아야죠. 그래야 음악을 할 수 있죠. 근데 그래서 결국은 프리랜서를 거의 하지 못했죠. 음악 그런 독립을 하지 못하고 귀족들. 그러니까 이제 빨리 돌아가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저는 들어요. 근데 이제 모차르트 하면 또 이제 신동이라고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 엄청 혹독하게 했잖아요. 우리 아들 막 신동이라고 보세요. 이렇게 아버지 레오폴트 모차르트가 높아 보이는 사람들 있죠. 저기 왕, 여왕 이렇게. 저들한테 우리 아들. 그래서 모차르트 하면은 음악을 듣는다기보다는 봤죠. 구경. 자, 이렇게 보는 거죠. 너무 신기하니까 막 이렇게 귀족들에 둘러싸여서 음악들을 연주를 했죠. 귀족들은 차 마시고 막 수다 떨고 자기들끼리 가진 교양 다 떨고 막 그러고 있죠. 모차르트는 아버지가 그래도 굉장히 많이 케어를 하고, 아버지가 혹독하게도 했지만 그래도 또 사랑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더 마음 아픈 사람이 또 나와요. 베토벤은 아버지가 굉장히 모차르트는 지원을 하고 굉장히 든든한 후원자가 되었지만 베토벤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아주 굉장한. 그리고 실패한 음악가였어요. 인기를 얻지 못해요. 그래서 베토벤을 어렸을 때 굉장히 학대하면서 음악을 가르치거든요. 피아노를 막 방 안에 가둬놓고 될 때까지 연습해 말하면서 술 마시면서 이렇게 베토벤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리고 심지어 모차르트가 5살, 6살 때 막 피아노 연주하고 막 음악 여행 다니고 교황 앞에서 막 연주하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부러웠나 봐요. 그래서 베토벤은 8살인데 한 2살 정도를 날 속여서 그 내용이 여기 나와요. 베토벤은 이제 근데 그때 어릴 때 난 8살인데 왜 아버지는 나한테 6살이라고 하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더 이렇게 생각하면 또한 마음이 아파요. 참 우리에게 이렇게 훌륭한 아름다운 즐길 거리들을 많이 남겨주고 가신 분들이죠. 모차르트와 베토벤의 여기 이제 역사적 음악 사적으로 봤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모차르트 그 전에 이제 핸델, 바흐 다 있었잖아요. 이분들이 모차르트까지 그걸 하지 않았대요. 자기 음악에 번호를 매기지 않았대요. 모차르트 뭐 합주곡 몇 번, 뭐 바흐 무슨 뭐 몇 번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지금 막 집대성 되고 체계적으로 이름이 붙여진 것들은 거의 이제 모차르트를 좋아한 누구누구 음악가, 핸델을 사랑한 누구누구 음악가, 그런 제자나 후손들이 이제 어렵게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귀족들을 위해서 소비되는 어떤 음악을 했잖아요. 그들의 입맛에 맞춰서. 나 오늘은 2명하고 이야기할 건데 그거에 맞는 음악 좀 해줘봐 모차르트. 해보고 싶다 저도.
모차르트가 나만을 위해서 음악을 만든다니 진짜 꿈만 같네요. 근데 모차르트 나 내일 모레는 워크숍 할 거야. 한 30명 모일 거거든. 그거에 맞는 음악, 성대한 음악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주문을 했대요. 와, 부럽네요. 그죠? 베토벤은 작품 번호를 매겼대요. 아, 물론 모차르트는 또 오페라 굉장히 많이 또 유명하잖아요. 여기에 보면 마술피리라고 있어요. 제가 이따 또 마술피리에 대한 음악을 또 들려드릴 거예요. 모차르트 오페라, 뭐 마적, 오페라 같은 거 빼고 그냥 그 연주곡으로 봤을 때 이제 그것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귀족들을 위해서 주문 제작해서 연주를 해서 이렇게 증정을 한 거기 때문에 이 말은 즉 작품이 아니라 그냥 하나의 그냥 뭐 발표나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남겨지지 않은 거예요. 다시 연주되지 않을 거. 그냥 일회용 한 번 그 주문자를 위한 어떤 맞춤 그런 거였죠. 그래서 전 번호가 매겨지지 않았어요. 근데 베토벤은 그 일을 했어요. 내 것은 작품이야. 이제 또 연주될 거야. 그래서 번호를 남기고 근데 또 다 하지도 않고 굉장히 이제 본인이 또 애착 있는 음악들에만 그렇게 했대요. 놀랍죠. 그러면은 도대체 지금 보존이 안 된 음악들까지 하면 얼마나 많다는 거예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그죠? 정말 하늘이 내린 분들이에요. 베토벤 하면은 또 이제 그 각자 또의 주특기가 있잖아요. 마흐는 뭐 첼로. 맞나요? 네. 그리고 모차르트는 뭐 모차르트는 사실 피아노. 그죠? 그리고 베토벤도 또 피아노예요. 피아노. 장난 아니죠. 피아노 소나타 막 이런 거. 근데 베토벤이 피아노를 막 음악을 연주할 때 작곡할 때쯤에 프랑스 혁명? 그래서 이때까지는 어떤 하나의 그 공간에서의 하나의 그 필요한 요소, 오락거리 정도로 내가 이제 즐길 거리였다면 베토벤 때는 그 음악을 위해서 그 문화를 끌었어야 되는, 사람들을 끌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빠바바밤 하면서 열정적이고 정열적인 그런 음악들이 발표됐던 거죠. 그래서 아까 그 심각한 그런 표정들이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피아노를 부셔먹었답니다. 빠바바밤 하니까 피아노 잠깐 막 툭툭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토벤이 그렇게 피아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대요. 베토벤이 막 피아노 회사에다 막 편지를 쓰는 거죠. 이래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또 끊어졌습니다. 그럼 피아노 회사에서 또 막 반영을 해서 또 막 튼튼하게 만들고 또 끊어졌습니다. 아예 부서졌대요. 막 빠바바밤 막 이러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베토벤의 피아노도 유명해요. 그래서 베토벤이 사용했던 피아노 그 박물관에 또 전시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베토벤 책 한번 볼까요? 이게 아버지. 아유, 알코올 중독자. 베토벤 읽기 힘들게 했대요. 그리고 이제 왜 베토벤 하면 또 그 청각장애 겪잖아요. 그 말이 저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지휘를 하면은 이제 지휘자는 그 무대를 등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막 해요. 그럼 무대가 끝났어. 자기 막 이렇게 해서 연주를 했어. 근데 이제 막 사람들은 난리가 난 거죠. 세상에 이런 음악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근데 베토벤은 모르고 있어. 그래서 뒤에서 연주자가 와서 이렇게 등 돌려서 봐. 당신의 음악을 이렇게 환호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했었다고 해요. 너무 아름답죠. 그리고 너무 슬프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막 오 하는 걸 보고 베토벤이 자기 음악을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꼈다고 해요. 베토벤, 모차르트 토탈 통해서 영역 갖추기 하고 골고루 독서를 했다면 이 책들은 이제 습의된 독서, 책을 좋아하게 된 우리 아가들이 조금 더 책을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한 권을 읽어도 굉장히 완벽에 가깝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결국은 고전 음악의 역사거든요. 자, 이 책을 마무리 짓자면 사실은 이거 안에 바흐 아저씨와 하프시코드 때문에 제가 베토벤, 모차르트, 베토벤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뭐 브람스, 하이든 뭐 다 나와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엔 나오지 않지만 배경 지식이 넓혀지는 거죠. 가는 곳마다 몽키는
그 음악이 너무나 아름답다고 생각하죠. 자, 광장으로 나왔어요. 밖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귀족들만을 위해서 귀족들의 왕과 귀족들의 전유물이었던 음악이 이제 조금 더 장소를 넓힌 거예요. 광장으로 나왔고요. 거기서 들은 음악 또한 매우 아름다웠어요. 그리고 이제 또 타박 걷는데 어디에서 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들린대요? 가봤죠. 결혼식장이에요. 이제 아예 우리 삶에 음악이 더 들어온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돈을 내고 일부러 음악을 감상하러 가죠. 안녕하세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발레. 근데 가는 곳마다 다 모든 음악이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드디어 만나요. 피아노 요정. 분수대 앞에서 만나요. 피아노 요정아, 너무 반가워. 피아노 요정도 먼 곳까지 자기를 찾아온 몽키가 반갑고 진짜 고마웠어요. 그래서 둘이 다시 피아노를 연주를 하죠. 피아노 요정은 응원을 하고 몽키 표정 좀 보세요. 자, 웃고 있죠? 아까 처음에 어땠어요? 이렇게 찡그렸었어요. 그랬던 몽키가 음악이 진짜 아름답고 즐거운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음악에 대해서 더 가깝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됐어요. 이 책이 사실은 고전 음악의 역사가 되거든요. 이 안에 나오잖아요. 그리고 집에 당연히 이제 이런 음악가들 책이 있을 거고, 오페라에 관련된 책이 있을 거고, 마술피리에 대해서 모차르트가 굉장히 이제 고전을 면치 못하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던 모차르트가 굉장히 성공한 오페라잖아요. 그래서 마술피리에 나오는 밤의 여왕 아리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이 책 한 권 가지고 제가 진짜 많은 사람들을 꺼냈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책 한 권을 굉장히 이제 완전하게 보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5세 때, 6세 때 저처럼 이렇게 책을 보려면, 아이들과 이렇게 책을 보려면 6세, 사실 5세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야기는 해줄 수 있어요. 저희 애들 6살 때 핸델의 수상음악, 미뉴에트, 마흐 미뉴에트 막 이런 거 들었거든요. 지금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기가 막 찾아서 들어요. 많이 들어보면 그런 것이 이제 좋은 거가 되는 거죠. 알아야 좋지, 그죠? 이 책을 가지고 바흐를 읽어낼 수 있고 모차르트를 읽어낼 수 있어야죠. 거기에 연관지어서 집 한켠에 있는 베토벤을 뽑아올 수 있어야죠. 베토벤하고 모차르트는 또 어떠한가, 이렇게 차이를 알아야죠. 그래서 이 책을 한 권을 가지고 완벽하게 또 보는 그런 실력이 되려면, 독서력을 키우려면 지금 집에서 어머니들이 많은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냥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리고 엄마도 함께 공부하시는 건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 목소리가 좀 컸나요? 제가 좀 흥분하면 또 막 커지고 그러는데, 자, 좀 애기 잘 재우세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려요. 지금 많이 읽어주세요. 가져오면 계속 반복해서 읽어주시고, 그리고 영역이 진짜 중요해요, 어머니들. 이렇게 넘나들 수 있어야 돼요. 이거 하나만 봤어요. 넘나들 수 없어요. 전혀. 절대 없어요. 왜냐면 그거밖에 모르거든요. 계속 엄마도 이렇게 꺼내놔야 돼요. 같이. 이거랑 같은 사람이, 여기 모차르트 나온다? 여기 바흐 나오네? 바흐하고 친구는 누구지? 오, 핸델이란 사람이구나. 이러면서 내가 그냥 한번 되뇌어 보는 거죠. 그러면 그걸 너무 놀랍게 다 흡수해요. 그래서 지금은 다독하시고 반복하시고 끝없이 습을 잡으시는 시기라는 걸 명심하시고, 영역 절대 놓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48개월 이후부터는 이런 식으로 슬로우 리딩에 대한 연습을 하는 시기라는 걸 잘 아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불꽃놀이 들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슬로우 리딩
슬로우 리딩이 완전 학습으로 연결이 돼요. 책 한 권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엄마 역할이 사실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책 한 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책에 본 것을 토대로 다른 책으로, 다른 인물로, 다른 주제로 넘어가는, 다른 영역으로 넘어가는 그런 그런 책 보는 습관. 그래서 토탈이 좋은 거예요. 수학을 보다가 막 자연을 뽑아올 수 있고, 자연을 보다가 막 둥둥둥을 뽑아올 수 있고, 둥둥둥에 나오는 책을 보다가 막 동화책, 창작책을 찾아서 볼 수 있고. 팀장님 영어. 다음 주에는 서연우 정정할게요. 다음 주에는 서연우 선생님의 영어 강의가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신 어머님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